그 이재명 후보 무료 변론에 관한 겁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략하게 제 의견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한 그 지인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은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따라서 무료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론을 해주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형의 금전적인 건 받지 않았다고 하니 저희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그 법조계의 위치를 한번 보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헌법재판관이셨죠. 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송금 특별검사까지 하셨습니다. 정관 중에 정관입니다. 이런 분의 이름을 상고 이유서 또 상고 이유 보충서 이런 데 얻는다는 건 굉장히 그 종이 한 장이 힘을 갖는 겁니다. 초호화 정관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무료 변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거 이어서 하자면 손준성 검사 이번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3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왜?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인권 침해에 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유보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공수처는 10월 23일 날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 바로 알려줘야겠죠. 피의자한테. 그런데 손 검사는 바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25일 오후에 돼서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26일 날 영장 신문 기일입니다. 하루 전날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통보가 없는 거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탈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공수처 자문위원이신 이찬희 전 변협회장도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에 그 피해자 인권 보호 또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 전에 변호인한테 반드시 발부되자마자 바로 문자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 통지 제도를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송 검사에게 바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대로라면 그런 여지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팩트라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오피니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 25일 오후에 통보가 됐고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에 관한 겁니다. 2019년의 일이긴 하지만 그 탈북 선언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납포가 된 지 5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바로 강제 북송을 합니다. 청년 두 사람입니다. 21살, 23살입니다. 물론 그 선상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안대를 내서 경찰 특공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판문점에 데려간 겁니다. 안대를 푸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이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이거는 엠네스티에서 이거는 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진정이 접수되고 그래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위 이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벌써 북송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면담 최소한의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여했던 국가기관들로서는 다 이게 국가 안보랑 관련이 있고 뭐 그런 민감한 것이라서 우리한테 일체의 자료, 사실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료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는 했는데 조사가 앞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위원회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라고 판단해서 각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뭐 각하를 하긴 합니다만 각하로 끝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어떤 일정한 절차 규정이 마련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비인도적인 처우가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려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헌법에 있는 제10조 인간 존엄성, 12조 신체의 자유, 기타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어떤 절차를 좀 마련해서 이런 절차의 진행이 재발되지는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그럼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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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